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경매요. 자, 일괄경매 채권을 보면 이제 법정 이상권이죠. 법정 이상권은 되게 간단해요. 먼저 365조요. 365조 뭐가 있냐?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순서로 보는 거죠. 일괄경매 청구권은 뭐냐면 첫 번째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나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당권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 2월 1일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죠. 3월 1일 이렇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원래 이 저당권은 토지의 저당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만 경매해야 되냐? 토지만 경매를 해야죠. 그럼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경락을 받은 사람 누구다? 병이죠. 그런데 여기요. 건물이 지금 어떻게 했죠? 갑의 건물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맨 처음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경락인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뭐다? 철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철거 대상. 그럼 철거를 하게 되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이죠? 판례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원래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어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동일해야지 뭐냐? 일괄해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일괄해서 경매를 해. 그래서 한 사람한테 경매를 하게 되면 병이 경락인이죠. 건물도 병이 경락을 받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경락을 받으니까 땅 주인도 병이고 건물 주인도 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 대지에 대한 뭐가 있다? 매각 대금이 있죠. 매각 대금이요. 건물에 대한 뭐가 있다? 매각 대금이 있죠. 여기서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되죠.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만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토지가요, 지금 갑의 토지죠? 그런데 건물은요, A가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일괄경매를 하기 전에 매매가 있어가지고 이 건물이 다시 갑한테 매매가 됐어. 갑한테.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면 일괄경매가 되죠. 그런데 경매하기 전에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A한테 바뀌었어. 그럼 또 다르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되냐? 경매가 있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과잉경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과잉경매는 토지만 경매해도 돈 받을 수 있는데 왜 건물까지 경매하냐? 이게 과잉경매인데. 그런데 일괄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괄경매라고 하는 것은 일괄경매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가 일괄경매죠. 이 일괄경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건물을 철거당하느냐 철거당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요 일괄경매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뭐냐? 먼저 이러면 44페이지를 먼저 봐. 44페이지. 앞에 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44 1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 딱 거기만.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은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대로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누가요?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냐? 토지와 건물의 저와 동일하죠.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요.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이 설정자가 뭐냐? 토지 소유자 갑을 얘기해.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1번에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말이나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줄것이고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건축한 건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를 딱 보면 여기까지. 건축한 건물은 딱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일괄경매 X예요. 일괄경매가 안 돼요. 왜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 돼요. 그런데요.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줄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면 동일이죠. 동일. 다시 동일했죠. 그러면 다시 일괄경매가 뭐한다? 인정된다 이란 말이죠. 허용된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경매가 있기 전까지만 이렇게. 자, 4번은요. 저당권자는 그랬죠. 그래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것 OX, X죠.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면 건물은 뭐를 해야 돼? 철거해야죠. 5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 자, 봐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 그러면 건물이 있기 전에 토지에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저당권만 있었다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에 매수된 건물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일괄 경매죠. 그 다음에요 366조죠.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볼까요? 그럼 일괄 경매는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법정지상권은 뭐죠? 법정지상권은 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언제? 1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의 모두에 다 뭐가 한다? 의리요 저당권에 잡아.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일괄 경매하고 법정지상권의 차이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괄 경매는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지만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한다? 임의 경매,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요 저당권 실행 경매 이렇게 얘기해. 이 경매로 인해서 우리가 봐봐. 원래는 이 저당권을 토지에다 저당 잡아도 되고 건물에다 저당 잡아도 돼. 근데 우리가 그냥 토지에만 저당을 잡은 것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토지에만 저당을 잡아. 그럼 뭐죠? 토지에만 저당 잡으면 병이 경락인이죠. 병이 경매가 되니까 경락인. 이 사람은 경락인이죠. 경락받은 경락인이죠. 그럼 봐봐요. 토지에다가 저당 잡을 때 토지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그렇잖아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건물 이렇게 있죠. 그럼 봐. 법정지상권은 되게 간단한 게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 수가 똑같았다가 나중에요. 나중에 토지와 건물 수가 달라져. 그 어떤 이유로 달라지는 건 따질 필요가 없지. 달라지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죠. 남의 토지에 건물 못 가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은 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갑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 토지에다 자기가 지상권을 갖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예상을 하겠냐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딱 조건이야.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는데 경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것이 뭐다? 지상권이야. 지상권은 뭐죠? 타인의 토지 위에, 병의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에 의해서 병의 토지 위에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단 말은 병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딱 구조가 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하다.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바뀌었다. 어떻게 다르다? 경매로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서 갑이 지상권이다.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육체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죠. 등기가 없어도 갑은 지상권자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나중에 매매가 되죠. 그러면 토지 양수인한테도 지상권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를 해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놔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보냐면 305조 법정지상권을 봐. 305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05조는
이건 전세권이죠. 일단 법정이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자, 첫 번째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언제요? 언제? 여기서 의리 건물에다가 2월 1일 전세권. 반드시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그리고 아무튼 법정이상권은 뭐냐? 구조 특징이 처음에는 동일한데 어떤 이유로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미로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는 뭐로서 달라진다?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3월 1일 날. 그럼 건물은 누구 거죠? 갑이 있고, 여기는 누구죠? 누구다? 전세권이죠? 전세권. 이렇게요.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이상권 인정되냐? 이게 문제가 돼. 누구한테 법정이상권 인정돼?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다.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된다? 우리가요, 그렇게 암기하라고 하지 말고 봐봐.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이 뭐가 지상권이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한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지상권자가 돼. 그럼 여기서 건물을 소유한 사람 누구예요? 갑을 누구라고 해요? 갑을. 전세권 뭐라고 한다? 설정자라고 하죠. 설정자. 그래서 갑한테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암기하지 말고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지상권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누가 건물의 소유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그래서 항상 305조에서 시험 문제의 정답은 뭐냐?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OX,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있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요. 이러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해도 되고 관습법상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대부분 판례는 관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안 된다? 환지 처분하고 뭐하고? 환매하고. 환지하고 환매 처분은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일단 암기하라고 그랬죠? 일단 여기도 법정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갑의 토지 위에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단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중요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무조건 동일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가 2월 1일 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 경매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여기 갑이 이렇게 된다고 해. 갑이 이렇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았죠. 나중에 뭔가 달라지죠. 달라지면 건물을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을에게 인정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권이다. 이걸 우리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요.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지상권을 치르겠잖아요. 지상권을 치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토지의 소유자고 다시 뭘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아까 내가 뭐라 했냐?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으면 되는데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건물의 소유자 을이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는 건물을 뭘 한다?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한다는 뭐가 없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왜요?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법정지상권인데,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관습상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봐봐,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지죠. 그것을 우리는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305조는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죠. 305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강제 경매로 달라져. 강제 경매로 달라질 때는 그러면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강제 경매로 달라질 때는 여기서 세 가지의 형태가 나온다. 첫 번째요, 먼저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류가 있어가지고 경매가 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압류를 해서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요, 그냥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요. 여기 토지와 건물 동일한데 토지나 건물에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냥 압류할 수 있죠. 여러분요, 압류는 뭐냐? 압류는 판결문이 있을 때만 압류를 해. 간격임리할 때는.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뭐라도 가압류라고 소송을 제기하죠. 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압류를 해. 여기는요, 미리서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놨어. 알겠죠?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으니까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집을 하나 샀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그 사람 집 샀다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5년 전에 받아놓은 뭐가 있어? 판결문이 있죠? 그 판결문 가지고 잽싸게 이걸 뭐 하면 돼? 압류해. 압류해 사는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한다? 무슨 경매를 한다? 이것을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 경매의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판단하는가 이 말이죠. 먼저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기 전에 가압류가 있죠? 그럼 먼저 기준하고 가압류를 기준으로 하고, 압류도 가압류도 저당권도 없고 처음부터 판결을 받아놨다가 그냥 압류하는 경우 있죠? 그럼 언제 기준으로?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압류보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냥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했다? 압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요, 366조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져야 되고,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되고, 관습상은요 환지랑 환미는 안 되지만, 그럼 여기 보면 뭐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빼고 나머지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죠. 특히 강제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압류다. 저당권을 기준으로 가압류, 압류다.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압류다. 압류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가를 판단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암경설 몇 가지 얘기해. 그럼 뭐도 하나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 10조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여기다 가등기를 해.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죠. 언제요? 2월 1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해. 건물을 건축. 누가요? 갑이요? 갑이 언제? 3월 1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니까 가등기 담보에서 을 앞으로 뭐를 한다? 번등기를 해. 번등기. 그러면 이제 토지의 소유자가 어디요? 을에서 누구로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을로 바뀌죠? 이럴 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법정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다. 왜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뭐하고 똑같죠? 저당권하고 동일하죠. 그런데요 가등기 담보를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돈 빌리고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자, 첫 번째 가등기 담보. 자, 두 번째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해? 상호, 명의, 신탁.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가 이미 분할됐어요. 이미 분할돼서 이 부분은 누구 거고 갑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 부분은 누구 것이다? 이것은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갑이요. 이것은 자기 것이고 이건 을의 것인데, 그러면 땅이 두 개니까 등기부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두 명인데 등기부는 하나만 해가지고 지분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공유 등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갑은 자신의 특정 점유 부분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건축했다. 알겠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남이 점유하고 있는 땅, 남이 점유하고 있는 땅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뭐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봐. 명의신탁. 이러면 우리가 방금 명의신탁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하다?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법정지상권 안 돼. 수탁자가 법정지상권 그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이 토지 있죠? 이 토지가 지금 갑의 거예요. 갑이 신탁자예요. 신탁자.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요. 여기 을
을한테요. 여기는 수탁자요. 등기만 을 앞으로 해놨어. 그래도 이 땅은 누구 것이다? 갑의 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위에다가 을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을은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법정의 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기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지분에 관한 것이 있어. 지분에 관한 것. 이 지분, 이것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첫 번째요. 여러분, 내가 뭐라 했냐면 공동소에서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다.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해야 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죠?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건축이죠. 불법 건축.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법정 상권 인정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토지가 뭐가 되냐?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병 앞으로 경락이 됐어.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이제 한번 봐봐요. 건물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죠? 대지를 단독 소유, 항상 이렇게 단독 소유란 말이 나올 거예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결국 공유자 중에, 건물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는 것은 자기 땅 위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소유한 것과 똑같아. 그런데 이 대지가 경매가 돼서 병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돼.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물이 이렇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공유물이 뭐냐면 분할이 돼. 분할이 돼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뭐란다? 단독 소유를 해. 단독 소유. 그러면 건물은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죠. 갑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대지가 분할이 돼가지고 다른 공유자 일방이 단독 소유하게 돼.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뭐가 된다? 인정이 돼. 왜요? 우리가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동의가 있었다? 을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건물을 신축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건물의 신축을 승낙해놓고 나서 뭐를 한다? 단독으로 이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이 건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 처분해요. 자신의 지분만 처분해. 지분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병이 되고 여기는 을이 되고 여기는 뭐다? 갑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처음에는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왜냐? 지분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병에 승낙이 있으면 몰라도 병에 승낙이 없는 한 지분만 처분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요 지분에 관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분에 관한 세 가지는 첫 번째 뭐냐?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분만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죠? 그래서 뭐죠? 건물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한다. 여기는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다가 둘 다 무슨 소유가 된다? 둘 다 단독 소유가 된다. 단독.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좀 이따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 철거 후에 뭘 한다? 신축을 하고 그래서 신축. 이게 뭐냐?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의 토지하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을이요 저당을 잡고 여기 또 을이요 을이 이렇게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알겠죠?
토지하고 건물의 을이 저당을 잡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을 잡고 여기를 뭐란다? 건물을 만 후에 철거.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해. 건물 철거해봐. 그럼 뭐만 남아? 뭐만? 갑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에 건물을 철거하니까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뭐만 남아? 을에 뭐만 남아? 저당권만 남죠. 이렇게 저당권만. 을의 저당권만. 그러면 여기 이 구조를 딱 한번 보면 어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건물을 다시 뭐한다? 신축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일괄경매, 일괄. 그래서 여기는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는 일괄경매가 된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법정의 상권이 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를 동일하게 인정을 해준다면 법정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 우리 시험에 너무나 길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죠.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수를 했어. 누가요? 누가? 을이 매수했어. 을이. 그럼 을이 일괄해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대지는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등기.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등기하지 않는 거야. 건물을. 그럼 건물을 등기하지 않으면 원래는 이 건물은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하냐? 너 땅에다가 내가 토지와 건물을 다 팔았는데 대지만 등기하고 아직 건물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법률상으로는 건물은 내가 소유자니까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법정시상권자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얘기하죠.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 당사자 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 그리고 잔금을 줬으니까 물건을 넘겨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등기가. 이 사람은 우리는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사실상 뭐라 한다? 소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질적 뭐라 한다? 소유라고 하죠. 등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이건 건물은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법정의 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암기하냐?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뭐만 등기했다? 대지만 등기했다. 법정의 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너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의 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여기는 지분이죠. 지분은 공유하는 대주 중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서 돼 안 돼? 안 되죠. 지분만 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대지를 분할해서 단독 소유. 경매가 돼서 단독 소유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명의싹이죠. 명의싹은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신탁자나 수탁자는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부 점유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동일하니까 나중에 달라지면 법정이상권이지만 남이 점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르죠.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언제 동일한 것을 본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가압류 압류다. 압류시부터 이렇게. 305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전세권자한테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366조 법정이상권이죠. 이 366조 법정이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동일했는데 저당권에 대한 경미로 달라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보면 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자, 먼저 보면 이때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돼. 건축 중. 건축 중이라는 것은 무허가죠. 무허가 건물이어도 돼. 무허가니까 등기가 안 됐겠죠. 미등기 건물이어도 돼. 이 말이 중요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어도 법정이상권이 성립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무허가 미등기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원인무효이다. 그 말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법정이상권이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로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어. 언제만 동일하면 돼? 저당을 잡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그럼 여기는요. 저당권자요. 저당권자의 뭘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신축했어.
그러면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신축했다 이 말은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있기 전에 여기에서 갑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갑에서 A로 바뀌거나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신축이나 개축이 되죠. 그래도 법정 이상권은 무조건 인정해.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인정을 하면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가 있기 전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증축이나 개축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때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 이상권이 성립을 하면은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있다.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병의 토지이죠. 병의 토지이고 이게 누구죠? 갑이죠.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취득을 할 때는 법정 이상권이니까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이렇게 X한테 처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X한테 처분하고 싶어. 그럼 처분하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권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은 자기가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병한테 X한테 이렇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갑은 이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 1번 갑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부기 등기로서 누구한테? 여기 X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X가 지상권을 취득해.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안 했다.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X는 지상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으면 누가 그러면 지상권자다? 갑이 지상권자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도했다. 그런데 아직 X가 지상권 등기가 없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누구냐? 종전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다. 그러니까 갑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갑으로부터 이전받는 X가 지상권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가 X한테 없어. 그러면 X가 지상권이 없죠? 지상권이 없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해서 안 된다. 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가?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병이 X한테 철거를 청구하면은 병은 X는요 쌍칼 들고 누구를 쫓아가? 누구를 쫓아가? 지상권자 갑을 쫓아가겠죠. 갑을 쫓아가서 빨리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갑은 또 누구를 쫓아가 죽기 싫으니까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병한테 어차피 내가 법정 지상권자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을한테 X한테 등기해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X가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알겠죠? 지상권은 종된 권리고 소유권은 주된 권리잖아요. 주된 권리의 이전은 아무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주된 권리를 처분하면서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X한테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병이 건물에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봐. 자, 59번이요. 55번. 자, 1번. 저당물의 경매 딱 줄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죠? 그러면 다른 소유자에 속한단 말은 경매가 있기 전에는 동일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 뭐다? 366조다 이 말이죠.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인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가 된다 하더라도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는다. 성립하고 옆줄 써.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매가 되면 366조 법정 지상권 취득. 나중에 경매가 되죠. 그러면 366조 법정 지상권 취득해. 그 다음에 3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서 줄고 건축 중이다. 여기요. 우리가 건물이 건축 중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축 중일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경매가 되기 전까지 건물의 요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건축 중이다. 그런데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됐다. 366조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 줄과 건축이 진전, 기둥, 지붕, 주벽,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이렇게 돼 있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줄과 미등기다. 바로 밑에 따서 그 다음 무허가다.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5번은요. 울소유 토지와 지상의 건물 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법정이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울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만 저당권이 실행돼요. 갑이 건물을 경락받았죠. 그리고 경락대금을 완납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동일했는데 건물만 경락이 되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겠죠. 그러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그럼 봐봐, 거기요.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줄거 봐.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이퀄 법정지상권 취득이죠. 법정지상권 취득이죠.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말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건물의 철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지금 맨 5번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애둘러 표현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6번을 봐봐. 56번 보면 1번이죠. 대지와 지상 건물이 같은 소유. 딱 이게 중요해. 대지와 지상 건물이 같은 소유자. 그러면 관습상이니까 관습상은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게 아니겠죠? 매매 등으로 줄고,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강제경매라 이것을 매매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줄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2번 환매 등기 딱 거기만.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 법정이상권을 발생한다. 그래서 환매하고 환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럼 뭐요? 자기 땅에다가 신축해서 남의 땅에 신축해서 남의 땅에다가, 그런데 매매계약 해제. 결국 무슨 말이죠? 해제했다는 것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이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4번 갑과 을이 줄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여기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여기죠. 중요한 것은 특정의 토지 위에 건축이냐 남의 땅 위에 건축이냐 이 말이 키워드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다.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그러니까 갑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 을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이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봐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이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법정이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앞뒤 끝도 없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봐봐. 5번의 해설을 봐봐. 5번 해설. 5번의 해설을 보면 동일인 소유 토지와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건립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때 누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이게 여기 지금 앞에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똑 빼고 맨 뒤에 지금 두 번째 끝에 보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것만 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다른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가, 이렇게 건물을 매수한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은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세가 똑같았다가 그다음에 토지 건물만 매수했으니까 달라졌죠. 그럼 법정이상권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임대차 계책을 했다?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이걸 딱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앞에 중요한 앞으로 딱 떼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뒤에 부분만은 알겠죠? 그래 이게 지금 도대체 5번 지문을 딱 보면은 이게 법정 지상권이 아닌지 그걸 누가 이걸 인정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판례를 자르더라도 이게 가위질하더라도 잘 잘라야 되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잘라가지고 건물 소유자가 이건 내가 자른 게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뭐야 건물 소유자가 어떤 건물 소유자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 이렇게 해야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다른 시험은 그렇게 나왔어.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 그러면 뭐죠? 토지하고 건물에서 다르죠? 그러면 법정 이상권이죠.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게 중요한 앞을 떼고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문제있죠. 아무튼 지상권자가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57 옳은 것은 법정 이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이 되죠. 개축, 중축, 신축이 돼도 법정 이상권은 인정된다. 인정. 그래서 해설 봐. 간섭상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개축이 되거나 중축이 되거나 멸실되고 철거된 후에 신축이 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다만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할 뿐이다. 그러니까 성립되기 전에 건물이 목조 건물이야 15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신축한 건물이 콘크리트다. 그럼 몇 년? 30년. 그러면 몇 년이다? 30년이다. 15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죠. 구 건물 기준. 2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리됐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권이 성립하죠. 그런데 줄과 환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지처분은 안 된다. 2번은 맞죠. 환매하고 환지 안 된다고 그랬죠. 3번 무허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하고 미등기 건물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4번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줄과 원인무효다. 원인무효.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되는데 원인무효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인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맨 끝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 뭐라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8번 틀린 것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왜? 취득할 땐 등기 안 한다? 안 한다. 없어도 대지 소유자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써? 거기다가 대지 양수인에게도 주장. 대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2번은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우리는요 지상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달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다시 뭐 하면 돼? 건물을 신축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건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뭐만 양도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도 있다. 3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 뭐죠?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죠? 양수받은 사람한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4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취득은 등기 X 취득은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하여야. 알겠죠? 양도.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돼.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 등기 없이 승계취득이란 말은 뭐죠? 양도란 말이지.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승계취득은 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요 상당히 좀 응용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59번 한번 봐봐. 59번 틀린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봐봐, 줄거 봐.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가 없잖아요. 그럼 지상권 등기가 없으니까 직접 청구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 그래서 대위 행사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지상권 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뭐 자기가 지상권 자기가 직접 모두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요. 갑종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종원을에게 명의신탁, 뭐는 법 필요 없겠죠?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경우는 맨 끝에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명의신탁은 신탁자나 수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잠이 오지 않을 때 한 번씩 읽어보면 돼. 알았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그러면 왜 나? 신탁에서 누가 항상 소유자다? 신탁자가 항상 소유자다. 그러니까 신탁자나 수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딱. 3번.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줄고 공유에서 단독 소유, 이걸 얘기해. 봐봐, 여기. 공유대지 위에 건물 있죠. 그런데 소인의 공유대지가 분할이 돼서 공유에서 뭐로 돼서 단독 소유가 키워드야. 단독 소유 줄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법정지상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됐죠? 인정된다. 단독소유 맡긴 경우 맨 끝에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줄고 토지 지분만 전매, 지분만 전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암기. 그래서 부정된다.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줄고 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 신축. 우리가요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런데 과반수죠. 과반수.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자, 그 다음 60번 봐봐. 60번은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이 줄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제까지만 저당권 설정 전에만, 건물의 전세권을 등기하기 전까지만,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2번.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자, 그러면 3번 여기 봐봐. 3번은요, 여러분 맨 끝에 6번을 봐야 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해. 대지만. 왜요? 건물이 미등기니까 대지만 등기할 수 있고, 건물이 미등기 아니라도 대지만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대지만 등기,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암기하라고 했죠. 다시.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죠. 대지만 등기,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형 어디 보냐면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대지만 등기했다. 맨 끝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5번은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부터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란다?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점유, 사용하면은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를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1번 한번 봐봐. 61번 봤죠? 자, 1번은요. 갑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의리, 공동저당. 장시했죠? 공동저당 줄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건물의 철거.
그럼 맨 끝에 건물의 신축.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1번 죄송한데 해설을 봐. 1번 해설을 봐. 뭐라고 했죠?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재산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한 경우. 그럼 봐봐.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그러면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작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작권을 설정해 주는 등 거기를 가로막고, 두 번째 쪽 가운데 보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거기 있죠? 거기를 가로 열어. 그리고 세 번째 끝에 공동저작권을 설정해 주는 등 거기를 가로 닫아.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 한마디로 특별한 사정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런 사정이 없으면 바로 밑에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바로 가로 열고 가로 닫으라고 그랬지. 특별한 사정 이것까지 쓰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 지문이 4줄 된다니까. 4줄 지문 하나가 4줄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이 지문은 유일하게 딱 사법시험에 최근에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 다른 모든 국가고시는 뭐라고 나오냐?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됐죠 지금? 다시 여러분요 2번 61번에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 줄고, 매매 기타 원인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처분 당시라고 하죠. 처분 당시. 이것을 뭐란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매매 기타 원인을 위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는, 뭐라고?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차이가 건물 철거 합의가 있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지상권이 게 뭐예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은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퀄 뭐다?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 X. 지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도 없다. 맞는 말이죠?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보셔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으나 줄곧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인 앞으로 등기,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만 등기, 법정지상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대지상에 봐봐. 대지에 담보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이 신축하고 그러고 나서 본등기가 됐어. 그럼 봐봐. 뭐죠? 대지 여기 가등기 하기 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법정지상권은 뭐가 된다?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먼저 뭐 하기 전에? 가등기 담보가 있기 전에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이 말 동일해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 뭐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62번 봐봐. 분묘기지권이죠? 옳은 것은 1번 전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전속기간 줄고, 전속기간 분묘기지권은 기간이 정하지 않아요. 전속기간은 뭐다? 그것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거기까지.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속기간.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틀렸죠? 등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봉분이라고 해요. 봉분.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무상의 원칙이야. 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무상원칙 아주 중요해. 무상원칙 이렇게. 자 4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이렇게 됐죠? 승낙 없이 해서 20년을 평온하고 공인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죠. 중요한 말은 뭐죠?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 OX 그 기지, 그걸 분묘기지죠? 분묘기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용. 우리가 분묘기지 권은 시효취득하지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는 시효치드가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의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면 되지. 뭐죠? 지상권은 점유도 포기 틀렸어. 점유는 분묘기지일 때 점유를 포기하고, 분묘기지권은 뭐죠? 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게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포기하면 돼? 의사표시. 말로 포기하면 돼. 어떻게? 나 더 이상 관리 안 할래. 알겠죠? 그게 포기예요. 점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부의사표시로만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해설을 봐봐. 5번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63번 보세요.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줄과 새로운 분묘를 설치. OX, X 줄과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 옆으로 이장.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에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의 줄과 단본 형태로 합장.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합장 안 돼. 3번. 사성이죠. 사성이 뭐죠? 사성은 그건 써놨죠. 무덤 위에 반바정으로 둘러싸인 둔덕이죠.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 OX, X.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알죠? 반드시 사성이 있다 그러면 봐봐. 사성을 할 때 그럼 이렇게 하지. 그럼요.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 봐봐. 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묘가 있고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사성을 그럼 어디 내버려? 여기다가 사성해 놓지. 여기다 이렇게. 알죠? 그럼 분묘기지권이요. 여기까지 미칠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사성 있는 데까지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성 있는 데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설 봐봐. 해설 3번. 해설 3번에 세 번째 줄 보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란 말이죠. 다시요. 여러분요. 4번 봐봐. 4번 문제. 장래의 묘소에서 설치한 장래의 묘소 줄거 봐. 바로 가운데 봐봐.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한다. 가묘라고 그래. 가묘. 거짓말묘. 그것은 분묘기지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묘라고 할 수 없다. 5번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분묘기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옛날에 구법률에는 2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이것은 분묘기지를 기지.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하죠?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기지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보다는 크다 적다? 더 크죠. 대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분묘기지 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이 규정한 제한 면적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캔데요. 중요한 것은 다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상권이 한 3문제 정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요. 뒤에는 사실 전혀 공부하는데, 강의하는 데는, 판례를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유치권 같은 것은 유치권은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진도는 빨리 나가고요. 특히 저당권 같은 거 있죠? 저당권은 워낙에 이제 판례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읽어보고, 언제 하냐면요, 채권법이죠, 채권법. 채권법을요, 시간 한번 빨리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대로요, 되도록이면 빨리요, 판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법하고 채권법만 정확하게 판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요, 아마 물권법의 문제를 거의 다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요, 판례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권법을 정리해서 하면서 물권법 뒤에 못한 것 있죠?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간단히 여기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